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오늘 배울 그 라이노 3D 내용은 그 서페이스 툴에 있는 그 Surface from Network of Curve입니다. 자, 호칭이 너무 기니까요. 이거를 그냥 줄여서 네트워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원레일, 투레일, 뭐 루프트, 패치 등을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까지 이제 이거를 익히게 되면은 그 모델링을 거의 익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 특히 그 인간공학적인 형태를 모델링 할 때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이노 3D에 나오는 그 도움말을 이제 참고를 하자면 그 네트워크 서피스 명령어는 그 교차하는 커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서피스를 만든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한 방향을 향하는 커브는 그 다른 방향에 있는 모든 커브와 교차하여야 하며 그 또한 동일한 그 방향의 커브는 서로 교차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트워크 이 서페이스 요거가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 그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네 가지 타입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이제 그림으로 잠깐 이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론 타입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서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를 이어주는 커브가 네 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물론 여기는 이제 쿼드 스냅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네트워크의 조건이 됩니다. 물론 요 가운데에도 얘를 잡아주는 뭐 또 다른 이렇게 서클이 존재해도 네트워크 조건이 됩니다. 아까 그 도움말에 그 한 방향으로 향하는 커브는 그 다른 방향에 있는 모든 커브와 교차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서클 형태가 있는데 이 서클은 꼭 서클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닫혀진 뭐 이런 곡선이어도 충분히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서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또 잡아주는 4개의 커브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네트워크의 조건이 되고요. 물론 요 가운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도 네트워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포인트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어주는 4개의 커브가 있다면 이거는 파랑으로 갈게요. 자, 4개의 이렇게 커브가 존재한다면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같은 색으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릴까봐. 네. 이렇게 커브가 2개가 있고 또 여기를 또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4개의 커브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아직은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다가 가운데를 이 4개를 잡아내는 이런 커브들이 닫혀진 커브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네트워크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 지금 이런 건 약간 입체적인 형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스타일도 네트워크의 조건이 되고요. 또는
자, 두 개를 이어주고 여기에 또 가로질러 가는 뭐 가운데는 어떤 형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예, 가로질러 가는 또 그 커브가 존재를 하고 또 여기를 또 잡아내는 커브가 있다면 이것도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그 패치를 할 때,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그 패치 명령어 중에, 자, 엘립스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응용해서 그 패치로, 아니, 저기 네트워크로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좀 다시 한번. 자, 쿼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패치 명령어였잖아요. 그쵸? 이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는 여기가 지금 끊어지지 않고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서피스 툴에 가서 패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네트워크를 적용해 볼게요. 네트워크가 안 되죠? 자, 이게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여기 이 교차되는 지점에 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해 가지고요. 이 커브를 잘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플릿 명령을 이용해서 이 포인트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개를 이렇게 잘라 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닫혀진 상태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그 두 번째를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 포인트가 있고 이 네 개를 잡아주는 네 개의 포인트, 여기 쿼드 스냅, 네, 여기를 잡아주는 이런 커브가 존재한다면 네트워크 조건이 되는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그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 잡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도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결과가 모양은 같지만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특히 네트워크로 잡혀져 있는 이 물체가 더 정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은 자, 서클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서클과 서클이 있을 때 요거를 잡아주는 4개의 커브가 있다면 자, 요게 네트워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번에는 얘를 좀 작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쿼드 스냅을 활용해서 자, 여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거를 대칭이니까 예, 미러로 가고 그 다음에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또 형태를 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미러. 네, 요게 네트워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또 다 잡고요. 서피스에 가서 네트워크를 또 적용을 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만든 게 신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왜 그러냐면은 위에는 이제 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은 발 모양의 이제 형태를 그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신발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커브를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면 네, 이게 이제 신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신발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더 정교하게 하려면은 요 가운데에 이런 커브를 그려주신다면은 네, 더 정교하게 형태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는 점과 점이 있었을 때 4개의 커브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점을 그리게 되면은 좀 작업의 어떤 과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내가 어떤 형태를 그리고자 한다면은 점을 나중에 그려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드 스냅을 켠 상태에서 그러면 부메랑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데, 그럼 부메랑을 예를 들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으로 간다면요, 그럼 이 반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르지 않고 그냥 대칭,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그냥 부메랑의 형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스냅이 켜져서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요거를 그리드 스냅을 끄고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뾰족한 커브를 그리려면은 최소한 커브가 3개 있는 게 좋거든요. 여기도 포인트를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해주고, 자, 이왕이면 대칭으로 할까요? 대칭으로 할게요. F11. 자, 그리드 스냅이나 뭐 니어 스냅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라인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교차점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그렇게 해서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우고 F10. 그래서 한쪽만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 이게 대칭으로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 스냅이나 포인트 스냅을 켜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포인트를 올려 놓고요. 다시 뒤로 이렇게 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으면은, 자, F11 약간 삐뚤삐뚤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니어 스냅을 활용해서 여기를 하나 점을 찍어주고 얘를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동시에 2개를 잡아서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조인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J. 자, 여기만 컨트롤 J입니다. 여기도 컨트롤 J, 여기도 컨트롤 J. 그러면 2개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이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 중간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직접 사용자가 또 반쪽만 그려서 이렇게 미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또 옵션에 가보면요, 맨 끝에 그 트윈 비트윈 투 커브가 있어요. 그쵸? 2개의 커브 안에 그 사이에 또 커브를 생성하라는 또 명령이거든요. 요것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가끔 활용하면 되게 좋은 명령어거든요. 자, 이런 커브가 있습니다. 그럼 이 2개의 커브를 잡고 이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거죠. 중간 커브를 알아서 이 형태에 맞게끔 평균값을 찾아서 중간 커브를 그려내는 거죠. 카운트를 만약에 3개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보관한다고 그러죠. 보정을 해서 이런 형태의 커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잡고 클릭을 한다면 네,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붙어 있어서 예,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럼 하는 수 없이 여기는 이거를 직접 이용을 해볼게요.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고요. 자, F10을 눌러주고,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커브를 그려줍니다. 자, 여기는 그리드 스냅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또 탄젠트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F10을 눌렀을 때 이 포인트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다 잡아주고요. 자, 입체감 있게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입체를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드 스냅은 잠시 끌게요. 자, 여기도 이따가 이렇게 미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를 또 활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 포인트에다 이렇게 올려 놓고요. 다시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가 미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자, 얘는 같이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제 또 미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컨트롤 J를 눌러서 조인을 해주고요. 다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미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 대칭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4개의 커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4개의 커브는 이제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잡아주는 이 중간에 있는 커브가 또 필요해요. 그럼 이 중간 커브를 그려내는 그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브를 4개를 동시에 다 잡고요. 자, 서피스 툴에 가보면 그 커팅 플레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차점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팅 플레인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자, 그리드 스냅을 이제 켜주시고요. 자, 지금 커브가 4개가 다 동시에 잡힌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탑뷰에서 이렇게 일직선을 센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플랜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4개의 커브가 이제 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잡으신 다음에 그 인터섹션 명령어를 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오브젝트 인터섹션이 있습니다. 네,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따라서 커브를 그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포인트 스냅을 또 켜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스냅을 켠 다음에 여기 커브를 그리는 명령어 안에 그 두 번째 인터폴레이트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포인트를 따라서 중간에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 잡고요. 예, 포인트까지 다 포함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커브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서피스 툴에 가서 자, 네트워크를 실행을 한다면 네, 다음과 같이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끝에가 계산이 좀 잘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쵸? 자,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요 가운데에만 이제 그 서클 형태를 이제 그렸기 때문에 자, 지금 정교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도 작업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잡아주시고요. 자, 아까 그 커팅 플레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쪽으로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쪽에도 그려주고 나머지는 대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예, 다시 교차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인터섹션. 자, 요거는 이제 지워주시고요. 다시 그 컨트롤 포인트 커브 요 창을 꺼내서 인터폴레이트 그 커브를 활용해서 아까 그 했던 방식으로 예, 포인트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네,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커브를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 같이 전체를 잡은 다음에 서피스 툴에 있는 네트워크를 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그쵸? 아까 여기가 약간 좀 함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메랑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트워크를. 자,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만들기가 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잡아주는 이 커브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 좀 다른 방법으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커브 툴에 가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위한 그 존재하는 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이콘을 잘 보면 그 요 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서클을 예,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예,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클로즈는 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드 스냅이 켜졌으니까 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지나가게 그려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통하듯이 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릴 때 주의사항은 여기와 그쵸? 직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그 아이소 커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예,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커브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면은 그 아이소 커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거를 로컬 노멀이라고 하는데 그 노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고 이거는 네, 대칭이 돼야 되니까 예, 나머지는 이렇게 미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체를 또 다 잡고 예,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주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잠시 예, 숨겨주고요. 자, 그럼 또 다른 형태의 또 네트워크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닫혀진 그 서클 형태의 이제 커브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닫혀지지 않는 예, 그런 또 커브를 활용한 네, 형태를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그리는 형태는 그냥 임의대로 제가 예, 생각나는 대로 예, 그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미러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요. 자, 반쪽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를 이용해서 엔드와 네, 엔드를 잡고 네, 중간에 요 아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끝에도 엔드 잡고 또 이런 식으로 예, 그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반쪽만 그려져 있는데 4개의 커브가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충분히 네트워크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여기를 명령을 내릴 때 보면은, 자, 이렇게 A, B, C, D가 있어요. 이거는 커브가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에 걸쳐져서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신다면은,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뭐, A가 탄젠시가 될 수 있고, B가 포지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예제를 통하면은, 요건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엣지 커브와 그 인테리어 커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자리의 커브거든요. 이 가장자리의 커브는 이제 허용 오차입니다. 허용 오차. 그래서 서피스의 그 어떤 그 가장자리의 그 가장자리 커브로부터 이 값의 범위 안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렸던 그 커브에 맞게 그 서피스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디테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커브는 이제 안쪽에 그 내부 쪽에 어떤 허용 오차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수점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면이 많아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하나씩 더 올려놨는데, 네. 자, 면이 너무 많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중간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쿼드 스냅을 켜고, 그래서 쿼드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전체를 잡고 또 네트워크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런 형태로. 자, 이것도 네트워크의 조건이 되고요. 더 정교한 어떤 느낌으로 또 가려면은 또 중간 커브를 또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해 드렸던 커브 툴에 보면은 그 중간 그 커브를 그리는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 클로즈는 노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게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클로즈가 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클 형태가 아닌,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전체를요, 또 다 잡아주시고, 또 네트워크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수정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좀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또 반을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반쪽을, 예, 지금 어떻게 잘라왔는지 보셨죠? 예, 커브 2개 잡고 스플릿 눌러주고 요 지나가는 이 커브를 잡고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여기 반쪽이 지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F10, F10,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약간 이제 볼륨감 있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막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미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통째로 이제 상하로 이렇게 미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고려한다면은 여기도 탄젠트로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리드 스냅을 끈 상태에서 여기를 갖다 놓고 다시 이렇게 뒤로 빼 주시고요. 여기도 갖다 놓고, 예, 뒤로 빼 주시고, 네, 여기는 탄젠트가 유지되어 있으니까, 예,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볼륨감을, 네, 이렇게 또 잡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포인트를 또 추가해서 측면의 모양을 또 수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서트 노트로 이용해서, 네, 이렇게 점을 이렇게 또 추가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부풀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하게, 예,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F11 다시
얘를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미러 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얘를 조인을 해줍니다. 컨트롤 J.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체 잡고 네트워크를 적용해주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가 더 볼륨감 있게 살아났죠. 네, 이렇게 반쪽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한 면을 가졌을 때 네,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렇게 미러, 그렇죠? 네. 앞에 이 원이 이 타원형이 아크가 이렇게 그 탄젠트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가운데는 이제 탄젠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뭐 필렛을 그죠? 필렛 서피스를 이용해서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여기를 그러면은 파이프로 한번 넣어 볼까요? 자연스럽게 여기를 읽을 건데요. 그래서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한 이 정도 줘 볼게요. 네. 자, 그럼 여기가 들 잘리겠네요. 그럼 여기에 커브를요, 더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쪽만 만들어서, 또 미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브 툴에 또 가보면은 그 연장 툴이 있어요. 자, 익스텐드 커브를 눌러주시고, 스무드? 네, 요거를 이용해서, 예, 커브를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끝에 잡고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반대편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미러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네, 이 파이프를 실행을 하고 네,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미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플릿을 이용합니다. 자, 이 두 개를 다 잡고요. 스플릿 명령어 실행, 파이프 두 개 선택, 엔터. 자, 파이프 삭제, 요것도 삭제, 요것도 삭제.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요걸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야 되겠죠? 자, 그거는 뭐 다양하죠. 자, 투레일도 있고, 뭐 한 번에 하시려면은 뭐가 있나요? 블렌드 서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그 한 번에 네, 오케이 하시면은 뭐 이런 결과가 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이런 방법이 있고 투레일을 또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이양하는 거. 자, 커브 툴에 또 가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퀵 커브 블렌드라는 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에 끝부분에 가서 엣지를 선택하시고 여기도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커브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어 예, 실행하시고요. 여기 엣지 선택, 여기 엣지 선택. 여기도 마찬가지 명령 실행하시고 네,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요 커브가 이제 섹션 커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레일을 이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 가장 긴 쪽을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섹션, 그 다음에 섹션, 엔터.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포지션으로 되어 있네요. 탄젠시로 가시려면 네, 이렇게 두 개 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뭐 커버처 네, 이것도 괜찮은데요. 네, 그럼 두 개에서 오케이. 자, 이쪽도 투레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올 셀렉트해서 컨트롤 J. 자, 렌더로 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가 작업했던 그 결과물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이제 블로그인데, 이걸 말고도 제가 작업한 이제 작업물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책에 썼던 그 예제들 위주로 제가 올렸던 것들이에요. 자, 여기 신발이 있습니다. 그쵸? 이 신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블루투스 헤드셋, 요거는 제가 전에 그 만들었던 강좌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만드는 거는 없고요. 자, 여기 뒤에 보면 그 귀 거치대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서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주는 거죠. 4개의 커브. 자, 이 방법은, 점이 하나 있고, 서클이 하나 있고, 이 4개의 커브. 그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응용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이 하나 있고, 큰 원이 있고, 이 4개를 지나가는, 이렇게 커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과 원이죠. 그래서 4개의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를 제가 응용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한 거죠. 결국은 네트워크 2개를 활용해서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만든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고급적인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커브의 형태를 좀 바꿔서 그려 보시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까지 이제 해봤다면요, 이제는 웬만한 거 눈에 보이는 형태를 다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표현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그 서페이스 요거 from 네트워크 오브 커브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